네, 저희 스코어 클래스 완성을 했고요. 멤버 변수가 있었고, 생성자가 있었고, 게터 세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toString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자, 스튜던트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클래스가 필드, 컨스트럭터, 게터 세터, toString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모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스코어를 만든 목적은 이 스코어 타입으로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자, 이제 메인에서는 스튜던트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 그죠? 스튜던트 학생 객체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어떻게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겠다, 시리얼라이즈 하겠다라고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리얼라이즈 하겠다. 우리말로는 직렬화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아웃풋 스트림들이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주고, 그 파일에다가 써야 될 내용은 메모리에 있는 것이고, 버퍼드 아웃풋. 그 메모리에는 무엇을 쓰는 거냐면 오브젝트를 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순서가 맨 처음에 파일을 가지고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다음에 필요한 거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B 아웃이라고 할까요? B 버퍼드 아웃풋. U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컨트롤 스페이스. 자, 여기는 무엇을 넣어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아웃풋 스트림 타입의 객체를 넣으세요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게 변수 타입이에요. 변수 타입.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어떤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이다. 이거 상속관계잖아요. 상속관계.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아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만들어진 거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아웃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 자리에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다? 이게 다형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형성. 생성자나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를 슈퍼 타입으로 선언하면 그 파라미터 자리에는 당연히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도 넣을 수가 있고, 그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도 저장할 수 있다. 이게 다형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생성자나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가 아웃풋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도 있어야 되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다른 아웃풋 스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그런 것도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를 다 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따로 만드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죠.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다형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가 됐고요. 자, 이제 파일에다가 라이트 할 거고, 파일에 라이트 할 내용은 메모리에 있었고, 메모리에는 무엇을 쓰는 거다? 오브젝트를 쓰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들 게 뭐냐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저는 어저께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뭐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뭐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오브젝트 그다음에 아웃풋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고요. new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자, 여기도 생성자를 보면 파라미터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미터 타입이
아웃풋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풋 스트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얘를 넣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선언하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이거 에러나죠? 이거 여기서 쓰면 에러나요. 그렇죠? 이 try 구문에서 괄호 안에서 선언할 수 있는 변수들은 아무 변수들이나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레이 리스트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try의 괄호 안에서 선언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만 선언할 수가 있다. 그 객체가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만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것들이 스트림 클래스들,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과 같은 스트림 클래스들이 클로즈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스트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통로는 막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흘러가지 못하게, 데이터들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막아버리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클로즈. 어레이 리스트는 그런 게 없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게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과 같은 스트림 클래스들만 이렇게 리소스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필요한 write를 하기 위해서 쓰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들은 다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필요한 거는 어레이 리스트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은 리스트, 여기서 생성자 new array list. 중괄호 아래쪽입니다. 만약에 이 중괄호 잘 안 보이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그리고 들여쓰기 같은 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하자 그랬어요? 객체 5개 추가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객체 5개를 추가하자. 5개를 하나씩 다 만드셔도 돼요. 스튜던트를. 아니면 뭐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반복문으로 만들어 버리셔도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뭐 5개는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STU 1번이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 학생. 첫 번째 학생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변수 타입을 써주고, 변수 타입은 스튜던트.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이니까 생성자 불러주고, 생성자를 부르려고 하니까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모든 멤버 변수들을 기본값이라고 하면 인트 같으면 0, 문자열의 기본값은 스트링의 기본값은 null, 스코어 타입의 기본값은 null.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초기화해 주는 게 기본 생성자. 스트링 기본값 null이에요. null. 이거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클래스 이름. 밑에 있는 생성자는 우리가 값을 직접 세팅할 수 있는 생성자.
기억나시죠? 그쵸? 네. 저는 밑에 거 쓰려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1번 이렇게 넣으려고요. 그 다음에 뭐 A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코어예요. 스코어. 스코어를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스코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스코어를 만들어야죠. 이거는 클래스 타입이란 말이에요. 인트나 더블이나 불리언과 같은 그런 기본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100점 이렇게 넣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스코어는 뭘 가지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어떻게? 위에다가 변수 선언해야죠. 스코어라고. 타입을 스코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수 이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new 여기서 생성자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점수 50점, 영어 점수도 50점, 수학은 100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첫 번째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국어 점수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영어 점수를 의미하는 거고 세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수학 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성자가 인트를 넘겨주세요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 인트를 준 거예요. 두 번째도 인트를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도 50점이라고 준 거예요. 세 번째 파라미터에도 인트를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100점이라고 정수를 준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성자에 맞게끔 숫자들을 넣은 거예요. 전 시간에 이렇게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인트를 주세요 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인트를 주세요 라고. 그래서 인트. 인트를 주세요 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트. 마지막 세 번째도 인트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트. 그러면 얘네들이 코리안으로 들어가고 잉글리시로 들어가고 매스로 들어갑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거 출력 먼저 한번 해볼까요? 출력을 sysout 해가지고 stu 1번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트라이에서 이렇게 하면 그 클로즈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의 클로즈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의 클로즈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클로즈 하는 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 출력된 모습 보세요. 출력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student id 1번 이름은 AAA 스코어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자, 여기가 아까 제가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문자열을 만드는데 투스트링에서 문자열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스튜던트 아이디는 이게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아이디의 값을 그 옆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스튜던트 만들 때 아이디 뭐라고 줬냐면 1이라고 줬죠. 그래서 여기 아이디 1번. 자, 그 다음에 이름은 AAA라고 줬어요. 이름은 AAA라고 줬고 스튜던트 클래스 가볼게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보시면 아이디 다음에는 이름이라고 붙인 다음에 요렇게 붙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코어라고 문자를 만들었고요. 요렇게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썼어요. 자,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에요. 숫자면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문자열도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객체를 어떻게 붙일 거냐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자열에다가 객체를 붙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toString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score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this.score.toString. 이거를 누가 자동으로 해줬다? 자바 런타임이 자동으로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에 대한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toString밖에 없으니까 저 toString 메서드 호출하는 걸 자동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저거를 호출하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위 문자열의 내용은 제가 스코어에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스코어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국어 점수 만들었고 수학 점수 만들고 영어 점수 만들고 수학 점수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문자열이 어디로 온 거다? this.score로 온 거예요. 그리고서 제일 끝에 괄호가 하나 더 이렇게 붙었죠. 프린트문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스코어 클래스도 테스트가 됐고요. 스튜던트 클래스도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toString, 스코어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이 만들어내는 문자열과 스튜던트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문자열 전부 다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학생을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 STU 2번. 하기 전에 일단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무엇을 하면 된다? add를 하면 되죠. STU 1번. 되셨죠?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선언한 변수. 어레이 리스트라고 선언한 변수. 그 리스트에다가 add가 원소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add 할 때는 무슨 타입만 add 할 수 있을까요? 문자 올려보면, 마우스 올려보면 무슨 타입 원소만 저장할 수 있어요? 스튜던트 타입만 저장할 수 있어요. add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타입이 스튜던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타입이 스튜던트라고. 스튜던트 타입의 변수는 뭐가 있어요? 스튜던트 타입의 변수는 STU 1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래서 스튜던트 타입을 add를 한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학생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학생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 여기서도 학생을 만들려면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자, 아이디 2번 이름 스코어. 자, 스코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만들어진 스코어를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다른 점수를 만들겠다. 이 자리에서 생성자를 호출해도 돼요. 파라미터 쓰는 자리에서 생성자 호출해 버려도 돼요. 이 코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위쪽 코드가 여기가 이해가 되면 아래쪽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얘가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스코어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있는 스코어. 이 스코어에 저장된 객체는 new 스코어.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변수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new 스코어를 그냥 쓰면 그게 이런 형태죠. 그렇죠? 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 얘가 누구냐? 얘는 얘다. 얘는 누구냐? 얘는 이 녀석이다. 그 형태인 거죠. 여기다가 뭐 이번에는 뭐 국어가 100점이고 영어도 100점이고 이번에는 수학이 50점이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학생 이렇게 해보고 add까지 한번 해볼게요. add. 이번에는 스튜던트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ID 2라고 줬기 때문에 ID는 2번, 이름은 B라고 줬기 때문에 B. 그 다음에 순서대로 국어, 영어, 수학이 100점, 100점, 50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성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성자를 호출하시는 방법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앞으로는 JDK가 가지고 있는 혹은 뭐 그 웹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다른 개발자가 만든 생성자를 불러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방법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new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그럼 나머지는 가르쳐 주잖아요. 이클립스가 뭐 인트를 넣어라, 문자열을 넣어라, 아니면 다른 클래스 타입을 넣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숫자 넣어라, 문자열 넣어라, 불리언 넣어라, 다른 클래스 타입 넣어라.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파라미터는. 그러면 숫자를 넣어라라고 하는 곳에는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 불리언을 넣어라 그러면 true나 false를 넣으면 되는 거고, 문자열을 넣어라 그러면 문자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클래스 타입을 넣어라라고 하면 생성자 호출해주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동안 클래스 공부하고 상속 공부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절대 어려운 코드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나머지 3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5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5개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은 반복문 이용해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반복문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가 숫자를 난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수 만들려면 뭐 쓰면 되죠? 난수 만들려면 무슨 클래스? 랜덤 클래스. 자바점 유틸에 랜덤 클래스 사용하시면 되죠. 생성자 호출, 이것도 생성자 호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는 메인에서 선언을 할게요. try 안쪽에서 선언하지 말고. 뭐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사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난수를 만들기 직전에만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난수를 만들기 직전에만. 그리고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요. 3개만 더 add를 하면 되죠. 3번만 더 add를 하면 되니까 int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3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3번 반복이 되는 거고, 자, 스튜던트를 여기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new student.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스코어를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위쪽에 있었죠. 위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같으면 안 돼요. 여기서 선언한 변수랑 여기서 선언한 변수랑 같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를 1번 스코어 1번 여기는 번호 없이 자, 이렇게 하시고 new 스코어 자, 여기다가 rand 점 next int 100일.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100일보다 작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0점부터 100점까지. 0점부터 100점까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숫자가 0보다 작은 숫자 안 만들어지고 100보다 큰 숫자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거를 몇 번 부른다? 3번 부른다.
란드점 next int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이. 그다음에 여기도 란드점 next int 100이. 이렇게 하면 점수가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점수 하나 만들어졌고 1, 2를 썼죠. 여기가 1, 2를 썼으니까 뭐 숫자는 또 아이디가 연속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디 연속될 필요 없죠. 그럼 이것도 난수로. 뭐 굳이 1, 2, 3, 4, 5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테스트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는 여기는 100이라고 할까요? 100. 그 다음에 문자열. 두 번째는 문자열이어야 돼요. 문자열이니까 뭐 학생.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할게요. 아니면 여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숫자 i를 붙일 수도 있어요. 문자열에다가 여기서 i는 무슨 타입인가요? i는 int 타입이에요. 정수죠. 정수. 문자열에다가 정수를 붙여주면 그거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문자열인 거예요. 이거는 정수인 거고 이거는 문자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코어 타입. 생성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생성자가 어떤 순서로 파라미터들을 채우래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는 첫 번째는 int, 두 번째는 문자열, 세 번째는 스코어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뭘로 만든 거냐면 숫자로 만들어 준 거고 여기를 문자열로 만들어 준 거고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는 스코어 타입을 넣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list.add stu. 네, 이러면 5명이 됐을 거예요. 이러면 5명이 됐을 거고요. 하기 전에 출력이나 한번 해볼까요? sysout 하고서 stu. (81번) (87번) (49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학생 0, 1, 2가. 그리고 점수들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네들은 실행할 때마다 점수는 달라지겠죠. 실행할 때마다. 자, 정작 중요한 거 아직 못했어요.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애드하고 이거를 5번 반복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파일에 write 하는 거는 못했죠. 자, 파일에 write 할 수 있는 객체. 자, 변수가 3개 있어요. out, bout, oos. 3개의 변수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write를 하면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거. 얘를 가지고서 우리는 write를 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write 하겠다라고 하면 오브젝트를 써줄 거고요. 그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write가 될 거고요. 메모리에 있는 녀석은 파일로 자동으로 write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든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write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write만 하면 되는데 oos. write로 시작하는 메서드들 중에서 필요한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브젝트. 그죠? write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선택하니까 옆에 힌트가 나오죠. 무엇을 하는 메서드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오브젝트를 스트림에다가 write를 해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고 익셉션을 만들어서 던질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익셉션을 만들어서 던질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얘를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write를
어떤 오브젝트든지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의 객체든지 우리는 write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리스트를 write를 할 거란 말이에요. 리스트. 됐죠? 될 것 같아요? 실행해 볼까요? 에러 나요. 여기서의 프린트문은 누가 프린트를 해준 걸까요? 2점 프린트 스택이 프린트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익셉션이 발생해서 그 익셉션을 잡았고 그 익셉션에서 스택 트레이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익셉션이 발생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프린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익셉션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일단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Not serializable exception. serializable 하지 않다. 파일 무슨 클래스가 옆에 있죠. add.java.file 8번 패키지에 있는 student 클래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객체를 파일에다가 쓰려면 그 객체는 무엇을 구현하고 있어야 된다? 직렬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에러가. 그럼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는 거죠. 스튜던트 클래스. 직렬화 어디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임플로먼트 시리얼라이저블. 요거 두 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자, 그럼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실행했는데 또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죠? 자, 이번엔 뭐 때문에? 8번 패키지에 있는 무슨 클래스 때문에? 스코어 클래스 때문에 시리얼라이즈 할 수 없다. 파일에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스튜던트는 파일에 써도 돼요. 라고 했는데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가 파일에 써도 돼요. 라고 선언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파일에 써도 돼요. 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implement, serializable 되어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는. 여기는 설명이에요. JDK 문서를 보시면 돼요. 제가 어제 JDK 문서 보여드렸었죠. 어레이 리스트나 스트링이나 이런 클래스들은 전부 다 얘가 붙어 있어요. 얘가 붙어 있고 그래서 파일에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그게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얘를 파일에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클래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시리얼라이저블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에러가 그런 에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스코어 가서 옆에다가 뭐라고만 선언하면 된다? implements serializable이라고 선언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다 넣어 주셔야 돼요. 스코어 클래스에도 implements serializable 그 다음에 student 클래스에도 implements serializable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이 write가 이제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끝나요. 프로그램 끝났는데 에러 출력 안 하고 끝났죠.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된 거예요. 이제. 파일이 생성됐는지 생성되지 않았는지는 무슨 폴더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될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어디다 썼죠? 여기다 써버렸죠? 이거 어디다 쓴 걸까요? 여기다 쓴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앞에다가 폴더 이름 안 줬죠. 여기 파일 이름만 줬죠. 파일 이름 안 주고 폴더 이름만 주면 이 파일은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 여기에 생겨요. 프로젝트 폴더에 바로 밑에 생겨요. 그러니까 소스 디렉토리도 아니고 같은 레벨. 소스 디렉토리가 있고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는 그 같은 레벨에 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까지 여기가 뭐가 되냐면 폴더 이름. 여기가 폴더 이름이고 여기 있는 슬래시는 폴더와 파일 이름을 구별해주는 구분자가 되는 거예요. 구분자. 아시겠죠?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쓰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번에는 파일이 어디 만들어졌냐면 여기에 만들어질 거예요. 데이터 폴더 밑에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하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이름에다가는 요거 슬래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폴더 이름하고 이 파일 이름하고 구별을 하는 구별자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더라도요.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뭔가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기는 하네. 뭐 이런 정도만 알 수 있지. 네, 실제로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텍스트 파일이 아닙니다.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셨죠? 뭐 어레이 리스트 만들고 애드하고 결국은 딱 여기 트라이를 쓴 거는 뭐 때문일까요? 요렇게 세 개를 생성해서 결국 이 한 줄을 쓰려고, 그죠? 라이트 하기 위한 이 한 줄을 쓰려고 이 트라이 구문을 쓴 거예요, 지금.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코멘트를 하나 더 드린다면은요. 트라이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할 때도 익셉션 발생하지 않고요. 생성자 호출할 때도 익셉션 발생하지 않고요. 리스트에 애드할 때도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오로지 라이트 할 때 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할 때 파일 이름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웃풋 스트림이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라이트를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트라이랑은 상관이 없는 구문이에요, 지금. 그쵸? 이런 부분은 트라이 바깥쪽에다가 빼도 괜찮습니다.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그런 가능성이 없는 코드들.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코드들은 밖으로 다 빼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만 트라이로 묶어주셔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 되셨죠? 바깥으로 뺄까요? 바깥으로 빼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X 잘라내기. 그래서 트라이 안쪽에는 딱 요것만 남겨두는 거예요. 요것만 남겨두고 어떻게 하자? 트라이 바깥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생성 랜덤 만들고요. 어레이 리스트 생성 스코어 애드 반복문으로 애드.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만들어진 거죠. 다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는 필요 없죠. 요거는 네. 트라이에서는 딱 요거. 그래서 이것만 하면 뭐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뭐 이런 정도? 뭐 굳이 꼭 필요한 코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트라이에서 필요한 코드들만 남겨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뭐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쓰는 것보다는 쉽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저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read하고 array list로 변환해서 저장된 원수들을 출력하자. 자, 이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파일에서 읽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일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파일, input, 스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파일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파일에는 오브젝트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드리는 거는 무엇을 읽어드리는 거냐면 오브젝트, input, 스트림이란 말이죠. 오브젝트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사용하고 싶어요. 메모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통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어떤 통로가 있는 거냐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사용하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이거는 결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붙일 것이냐?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오브젝트 읽어드리고 그 오브젝트를 메모리에다가 올릴 것이냐? 아니면 파일의 내용을 일단 메모리에다가 전부 올려놓고 메모리에서 오브젝트를 읽을 것이냐? 두 번째 방법이 맞다라는 거예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일단 무조건 메모리에 올려놓고 read라고 하는 과정을 메모리에서 리드를 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파일 인풋 스트림 그 중간에다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로 try catch를 만들어 보면은요. 여기까지는 먼저 틀을 먼저 잡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try 스트림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만약에 try 시도하는 도중에 exception이 발생하면 그 exception을 잡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순서대로 생성하는 것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선 파일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파일 인풋 스트림 in이라고 할게요. new 파일 인풋 스트림. 여기다가는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 문자열이 파일 네임이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데이터 폴더 밑에 있는 스튜던트 리스트 DAT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그럼 이거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들 차례예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가지고 오자? 메모리로 가지고 오자. 네. 이게 버퍼드 인, new 버퍼드 인풋 스트림. 여기가 in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바로 위에서 선언한 변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변수는 파일에서 읽을 수 있는 통로인 거죠. 자, 이제 메모리에는 파일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에는 파일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무엇으로 읽어드리자? 그 내용을 오브젝트로 읽어드리자.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여기는 beIn을 주면 됩니다. 메모리에서 다시 얘기하면 버퍼드에서 오브젝트를 읽어드리자. 이거를 만들면 돼요. 되셨죠? 아예 한꺼번에 조금 위험한 코드기는 하지만 이렇게 바로 해버릴게요. STU 리스트 스튜던트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는 여기서 변수 이름을 다르게 만든 이유는 위쪽에서 뭐가 있냐면 위쪽에서 제가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써버렸어요. 이렇게 변수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또 선언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여기를 array list student object input stream에서 read object. 사실 이거 노란색으로 지금 경고 나오죠. 노란색으로 경고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read object가 리턴해주는 타입은 뭐예요? read object가 리턴해주는 타입은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로 타입을 변경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한 코드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상관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write 할 때 array list로 write 한 게 맞잖아요. 그죠? write 할 때 array list로 write를 했으니까 읽은 것도 array list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캐스팅이 안 되면 익셉션 발생할 거예요. 그쵸? 오브젝트에서 읽어드린 내용이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이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익셉션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클래스 not cast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클래스가 캐스트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익셉션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여기서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오브젝트가 다른 타입이구나 하고 검사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트라이 캐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셔도 괜찮아요. 어제는 제가 이걸 검사를 했었죠. 검사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트라이 안에 있는 거길래 있어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력. 스튜던트 리스트를 출력만 하면 끝. 이게 과제였었죠. 어때요? 다 제대로 읽었죠. 여기 있는 내용이 위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그다음 세 번째 학생 똑같아야 돼요. 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이거는 포문으로 출력을 해보셔도 돼요. 스튜던트 리스트 한 줄로 출력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스튜던트 리스트냐면 학생을 저장하고 있는 스튜던트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변수를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향상된 폼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요게 조금 더 비교하기가 쉽겠군요. 1번, 2번, 15번, 39번, 49번.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과제 전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는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이 캐스팅 강제 타입 변환이 실패하면 클래스 캐스트 not exception이라고 하는 exception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럼 여기 캐치 구문에서 그 내용이 보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처리를 해볼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굳이 instance of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instance of를 써도 돼요. 어제처럼. 어차피 try catch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 조금 많이 지체를 하긴 했네요.